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그러니까 KIIP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의 실전 모의고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1번 문제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뭐 해요? 뭐 하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댄스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춤을 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였고요. 두 번째, 자, 반대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의미가 반대인 거 뭐예요? 우유가 있다, 반대는 없다 이렇게 푸는 문제고요. 집이 학교에서 멀다 라고 얘기하면 반대는 가깝다. 그런데요, 여기에 아, 어, 요를 붙이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멀, 어, 요가 되겠고요. 여기에는 비읍 받침이 있으니까 가까, 요거는 워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가까워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마감일이 3일 정도 남은 상황, 이 가운데라는 것은요, 상황, 시츄에이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은 데드라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개발자들의 출품 지원에 대한 어떤 거요?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 물어보다를요, 땡땡하다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문의, 문의하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역시 반대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음식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부족하다의 비슷한 말은요, 모자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거의 반대말은 충분하다, enough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비슷한 말은 넉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세트로, 한 묶음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하다의 비슷한 말은 모자라다라고 했으니까 반대니까 이거 아니죠. 그래서 충분하다 또는 넉넉하다, 넉넉할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도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여기에 들어갈 말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신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회 때 공부했어요. 신고는 알려주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알려주다. 뭐라고 알려줘요? 잃어버렸어요.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어요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누구한테? 카드 회사한테. 그래서 요거는 신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신고. 누가 죽었어요? 이름을 바꿔요? 이사했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잃어버리다. 분실 신고는 잃어버렸을 때 하는 신고다.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 여기는 죽다. 죽다를요, 사망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신고를 해야 되고, 여기는 이름을, 자, 이름이라는 것이 이제 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차이니즈 레터로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이름을 성명이라고도 하죠. 성과 이름이다 라는 의미로. 이름을 바꾸다. 요게 개예요. 바꾸다, 고치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을 때 알려주는 거, 이것을 개명신고라고 얘기합니다. 전입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사했을 때 하는 신고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을 때는 분실신고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요즘은 문화센터에서 한국 음식을 만드는 어떤 메소드,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요? 이걸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 그럼 능력 아니에요? 능력은요, 한국 음식을 만드는데 점점 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리 능력이 올라가다, 좋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요리 능력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그럼 뭘 써요? 요리 솜씨라고 얘기해요. 솜씨.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능력을 나타내는 말인데 보통 요리를 이야기할 때는 솜씨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비슷한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변하다, 바뀌다, 비슷한 말이죠. 이것을 찾는 문제를 풀어봅시다. 집에서 동물을 기르다, 비슷한 말은 키우다, 또 비슷한 말은 돌보다,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grow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는 care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르다, 키우다, 키우다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보통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작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고 있어요. 이 책은 읽어요. 봐봐요. 읽어요. 새로운 감동. 또 읽어요. 더 새로운 감동. 또 읽어요. 더 새로운 감동.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뭐뭐을수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 앞에 뭐뭐으면 뭐뭐을수록 이렇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더욱더 의미가 강조되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이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하나의 세트가 될 수 있고, 읽으면은 있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방이 너무 지저분한데, 이 지저분하다부터 봅시다. 지저분하다에 비슷한 말 뭐예요? 더럽다. 더러운데 같이 청소할까요? 그럼 제가 책상을 정리하다, 그 다음에 레이나 씨는 방을 닦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청소를 누가 해요? together, 함께 하고 있죠. 같이 해요, 함께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서 해야 되죠. 그죠? 나눠서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담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팔아요, 영업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만들어요, 개발을 합니다. 그죠? 물건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직접 만들어요, 제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을 혼자 다 합니까? 아니요, 나눠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한다? 분담해서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도 같이 할 겁니다. 나하고 나하고 레이나 씨하고 같이 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먼저 회사부터 봅시다. 임준 씨는 영업을 하세요. 그 다음에 철수 씨는 제작을 하세요. 마이클 씨는 개발을 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 영업 임준 씨가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영업을 할 테니까 철수 씨는 제작을 하고 마이클 씨는 개발을 하세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영업을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을 테니까는 어떤 일을 함께 할 때, 나눠서 같이 할 때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뭐을 테니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미래의 추측, 미래에 대한 추측을 이야기할 때도 쓰는 표현이고요. 일을 분담해서 서로 맡길 것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 된다. 일반적으로요, 뭐뭐을 테니까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21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유형, 새로운 타입의 문제입니다. 잘 봅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난 시간에는 뭐였어요? 내용이 안 맞는데? 이런 것들을 찾는 문제라고 했고요. 지난 시간에 이런 것들은 쉽다. 그러면 뭐가 어렵냐? 오늘은요, 뭔가 느낌이 안 맞아요. 느낌이.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닌데 느낌이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다 좋은 걸 얘기하다가 하나가 안 좋은 걸 얘기했어요.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스마트폰은 작은 기기 하나로 사진 촬영부터 녹음, 동영상 촬영, 음악 감상까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와,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과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영상통화를 할 수 있다. 우와, 되게 좋다. 그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필요한 정보와 최신 데이터를 쉽게 발견하고 이를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 좋다. 자, 이렇게 좋은 거, 스마트폰의 좋은 점,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우울증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게 좋대요. 이 느낌이 좀 이상하죠? 느낌이 좀 이상한 게 답이 될 수 있다. 이 전체적인 스트리밍 흐름에 맞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이 의미하는 것, 기억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요걸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할 때 여러분들은 계획을 세워요? 안 세워요? 임준 선생님은 어떨까요? 임준 선생님은요, 계획을 거의 세우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일단 거기에 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주도에 간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계획을 세웁니다. 제주도에 가서 어디 해변에 갔다가 어떤 박물관에 갔다가 어디에서 자고 무엇을 먹고 다 계획을 세우는 스타일이 있고요. 임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일단 제주도에 가요. 그리고 나서 제주도 공항에 가서 그때부터 지도를 보고 오, 여기 좋은데, 그리고 여기에 갑니다. 계획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어떤 것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또 다른 것도 나쁜 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겠죠. 자, 봅시다. 여행을 할 때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구경하고 무엇을 먹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 다 정해 놓는다. 계획해 놓는다. 계획을 세워 놓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계획 없이 여행을 한다. 누구의? 임준 씨죠. 이들은 여행을 할 때 더 큰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는 계획이 없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계획 없이 떠나게 되면 여행하는 곳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게다가 예상하지 못한 일 때문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뭐라고 있어요?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것들은 모르겠는데 이 부분요. 기억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뭐라고 했어요? 여행을 하지 않으면 더 자유로워요 라는 거죠. 그걸 찾아보면 됩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좋아요, 나빠요 이게 아니라 기억에 대한 이야기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억은 뭐예요? 여행을 할 때 계획이 없으면 더 자유롭다. 자유롭게 여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안 세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머, 어법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직했다. 오, 요거는 바로 일어나는 일이죠.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취직을 했어요. 이렇게 바로 일어나는 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가 와요 하지만 사실 but보다는 although, even though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놀이공원에 사람이 많았다. 비가 와요? 그러면 놀이공원에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럴 때 뭐뭐는데도 아어도 더라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봅시다. 부담스러운 시험을 끝내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해졌다. 이건 이유니까 너무 간단하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3번을 보면 10년 동안 운영해봤자 회사를 닫게 되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이 과거는 언제였어요?
10년 전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0년 전에 시작했어요. 운영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회사를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가 들어간다? 운영해 오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이야기할 때 운영해 온 이렇게 운영해 오다, 오다 문법을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뭇은 개인 활동을 하면서 부엌이나 욕실 등의 공간은 같이 이용하는 따로 또 같이. 이거 재밌는 말이에요. 따로는 같이는 together 함께죠. 함께라는 건데 함께가 아니야.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따로죠. 그래서 따로일 때도 있고 같이일 때도 있다. 이런 주거 형태가 바로 뭐예요? share house가 되겠죠.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이걸 공유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집을 주택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유주택이다 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공유주택이 답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은 한국의 큰 명절인 설날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친구의 집에서 설날을 보내며 친구의 가족들과 함께 떡국을 먹었습니다. 떡국은 장수를 상징하는 가래떡을 썰어서 넣어 끓인 국입니다. 한국에서는 설날에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더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에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좀 쉽죠? 그래서 떡국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먹는다. 떡국이 되겠죠? 기억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떡국이 되겠습니다. 내용과 같은 것, 맞는 것. 설날을 가족들과 함께 보냈습니까? 아니요. 여기 친구의 가족들과 함께 보냈죠. 그래서 my family가 아니라 friends family가 이겠죠. 한국 친구의 집에서 설날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설날에 떡국을 먹습니다. 이거 너무 쉬워요. 그죠? 설날에 친구를 초대해서 떡국을 먹었습니다. 아니요. 친구에게 정확하게 써봅시다. 초대받아서 초대를 받은 거죠. 떡국을 먹었습니다. 다음 주에 명절을 쇠다 지내러 친구 집에 갈 것입니다. 아니죠. 지난주 목요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 한류란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현상을 말하는데 지금의 한류는 K-팝으로 불리는 한국 대중음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이 주라는 것은요. 메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K-팝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비결이 아이돌 스타의 뛰어난 외모에 있다고 생각한다. 외모, 어피어런스를 얘기하는 거죠. 어피어런스. 그러나 사실 K-팝의 인기 있는 이유는 한국 가수들의 꾸준한 노력 때문이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연습생으로서 준비를 했고 인기를 얻은 이후에도 쉬지 않고 연습하면서 공연을 준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K-팝, 한국의 대중가요 이것이 잘 되는 이유는요. K-팝 가수, 한국의 대중가요 가수죠. K-팝 가수들은 연습생으로 연습하는 학생들, 연습생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스케줄, 하루 일정이요. 다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연습하는 과정에서 공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음악 연습도 하고 춤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공부, 그런 이해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습생들은 오랫동안 많이 노력하면서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분석, 애널리시스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자, 지금은 제목을 찾는 겁니다. 제목을 찾는데 이 제목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주제가 들어가야 된다. 이 주제를 다른 말로 하면 중심 내용이 들어가죠. 중심 내용에는 가장 중요한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나가 뭐예요? 갑자기 그러나 다음에 있는 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은 그러나 여기 있어요. 여기 나눠져 있네요. 그러나 사실은 어떻다? 그러니까 한국의 K-팝 스타들이 외모 때문이다? 아니다. 그러나 다음에 있죠. 그러나 다음에 노력하기 때문이다. 노력하는 것이 진짜 인기 있는 이유, 인기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꾸준한 노력으로 얻은 K-팝의 인기, 이것을 말하고 싶은 내용이 되겠죠. 자, 39번은요. 우리 한국 문화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는 한국 사회 이해. 한국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 문제입니다. 39번부터 뒤에 부분까지는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과거 신라의 수도였다. 여기까지만 해도 2번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불교 문화유산이 있는 도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주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신라의 수도였고요. 이 경주라는 시티, 이 경주시는요. 어떤 닉네임이 있냐면 별명이 있냐면 이거는 지붕이 없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이런 닉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 전체에 지붕, 루프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붕이 없는 박물관이다. 도시 전체가 박물관 같아요. 그만큼 불교 문화 유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중 오곡밥을 먹고 불엄을 깨는 풍습을 가진 명절은? 자, 정월대보름을 좀 보도록 합시다. 정월대보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일단 정월이라는 말은요, 1월이라는 뜻이에요. 보름이라는 말은 15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이 정월대보름이라는 명절의 이름 안에 언제인지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음력 1월 15일이고요. 대보름이니까 보름달이 뜨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요, 이때는 오곡밥을 먹고 그 다음에 견과류를 먹습니다. 견과류가 뭐냐면 너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땅콩, 호도, 잣 이런 것처럼 딱딱한 열매 있죠. 딱딱한 열매를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요걸 뭐랄까? 불엄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월대보름이 답이 되겠고요. 한가위는 추석이죠. 음력으로 8월 15일이고요. 단오는 음력으로 5월 5일이다. 설날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동지에 먹는 음식은 이 동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동지라는 거는 여러분 낮이 길어요, 밤이 길어요? 12시간 12시간 아니에요? 좀 다르죠. 자, 예를 들어서 봄에는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름에는 낮이 길어요. 낮이 길고 그 다음에 밤이 짧죠. 맞죠? 그 다음에 가을에는 또 똑같아요. 똑같은데 겨울이 되면 반대로 낮이 짧고 밤이 길어요. 그죠? 밤이 깁니다. 그래서요, 이 길이가 밤의 길이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하는데 밤이 가장 긴 날, 제일 길다. 이 날이 언제쯤이냐면 양력으로
12월 22일쯤입니다. 이쯤을 우리는 동지라고 한다. 동지. 그런데 고스트를 봅시다. 귀신이죠. 귀신이 밤을 좋아해요? 낮을 좋아해요? 당연히 밤을 좋아하죠. 우리는 밤에 귀신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귀신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밤이 제일 길어. 그러면 이 동지 때는 귀신이 너무 많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요. 이 동지 때는 무엇을 먹어야 되냐? 귀신이 싫어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음식을 싫어하느냐? 귀신이 싫어하는 음식은 빨간 음식이다. 자, 빨간 음식. 레드죠. 레드. 네, 빨간 음식 생각해보니까 레드빈. 이게 팥이요, 팥. 팥으로 죽을 만들어서 먹으면 좋겠다. 그러면 귀신들이 싫어해서 안 올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동지 때는 레드빈으로 만든 죽을 만들었다. 그래서 먹었다. 그래서 동지에는 팥죽을 먹었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 스토리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다른 것도 볼까요? 떡국 같은 경우는 설날, 송편 같은 경우에는 추석, 미역국 같은 경우에는 생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음 중 취미생활과 관련이 있는 모임은 취미 봅시다. 합의. 이렇게 합의.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호회가 있죠. 이거 모임이란 뜻이고요. 모임.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좋아하다. I like it. 좋아하다. 좋아하는 거. 이거는 함께, together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함께 좋아하는 것을 하는 모임입니다. 취미 생활이죠. 동호회는 당연하고요. 이 동호회 중에서 등산 동호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기타를 같이 친다. 기타 동호회. 자전거를 같이 탄다. 자전거 동호회. 러닝 같이 달린다. 러닝 동호회. 볼링을 같이 친다. 볼링 동호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등산을 같이 한다. 등산 동호회라고 하면 되는데 요거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악회라고 얘기합니다. 등산 동호회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동호회와 산악회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악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요거 주관식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어떤 것 같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뒤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지난주에 제가 이사할 때 주인집 아저씨가 이삿짐 나르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소 보통 때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전에 길을 물어보면 사람들이 잘 가르쳐 줍니다. 또 제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저를 도와준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Oh, so kind.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뭔가 따뜻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 정답이 뭐냐면 우리 교재는 친절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요. 따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답이 될 수 있고요. 좀 길게 쓴다면 마음이 따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하늘에 뜬 해의 움직임을 보고 1년을 15일씩 24수로 나누어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이를 절기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한국에는 24절기가 있어요. 다 이름이 있습니다. 봄이 시작될 때는 입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겨울이 시작될 때는 입동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주 더울 때는 24절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초복, 중복, 말복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추운 시기에는 대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중 낮과 밤
계절의 기준이 되는 날을 4가지로 정하였는데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을 하지라고 하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을 동지라고 한다.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죠. 이때 뭘 먹는다? 팥죽을 먹는다. 뭐 이런 것도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낮이 점점 길어지면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기를 춘분이라고 한다. 반대로 낮이 점점 짧아지면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데 이때를 추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어떤 것을 정하는데 낮과 밤이 어때요? 길다, 짧다? 이것을 가지고 정한 거죠. 그래서 길이에 따라서 낮과 밤의 길이에 따라 간단하게 하면 길이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정한다라고 할 때 뭐뭐에 따라 정해진다. 뭐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설명을요.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얘기했던 요거 여기서 보면 낮과 밤이 똑같다. 봄에 이걸 춘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낮이 점점 길어져요. 이때는 하지, 가장 길 때요. 그리고 가을에는 낮과 밤이 다시 똑같아지겠죠. 그때는 추분이 되겠고요. 밤이 가장 길어진다. 그때는 동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글이 바로 우리 마지막 문제 이 글, 이 패러그래프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모두 2회 문제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3회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